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스 PO가 된 아랍어 통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할 박다운입니다. 네, 저는 토스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 신청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걷어내고 매끄러운 발급 경험을 위해 카드 플랫폼 팀에서 플랫폼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요? 다른 직군에서 PO로 전환을 고민하거나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토스에 지원하고 싶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경력이 부족한데 내가 PO가 될 수 있을까? 갑자기 PO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토스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좀 뜬금없지만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원래 아랍어를 전공했고요. 의료 관광 통역사로 5년 넘게 일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아랍 환자들을 위해 통번역에서부터 컨셔지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기획, 고객센터, 홍보, 채용까지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회사에서는 아랍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 끝에 할랄 음식 배달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슬람권 고객들은 할랄 음식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한국에서는 언어 장벽도 큰데다가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를 케어하느라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앱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뭐 통번역 뭐 아랍어만 했으니 IT를 알리가 만무하죠. 전혀 IT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에 인터넷으로 모바일 서비스 기획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프론트 개발자 한 명과 포토샵 또 제가 못해서 FE 개발자분이 포토샵을 해주시고 PPT로 디자인하고 아랍 음식 하나하나 일일이 캡처하고 그리고 아랍어로 제가 직접 다 번역을 해서 한국 최초 100% 아랍어 지원 할랄 음식 배달 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제 기능조차 없어서 고객 숙소에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앱은 그래도 고객의 니즈를 잘 맞췄는지 고객들이 꾸준히 찾는 서비스가 되어서 작지만 소중한 회사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제 5년 반 전 직장의 커리어에서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에게는 무척 재미있고 잘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PO가 되기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개발자 전향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UX 대학원을 갈까 한번 찾아보고 있던 도중에 생각 없이 놓은 토스에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긴 했는데 과거에 제가 아랍이라는 낯선 환경에 도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흐른 뒤 이렇게 7개 팀을 거쳐서 왔는데요. 완전히 다른 직무로 전환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신뢰를 만들기까지의 작은 실행들,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까지 실제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입사하거나 이직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마 낯설고 막막한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토스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뭘 결정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컸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사실 다른 분의 추천을 통해서 토스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의 착오로 면접 10분 전에서야 제가 지원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의 면접을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다른 팀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했음에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셔서 이제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이라서 아직 낯설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일 수도 있으니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두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신입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선 생존부터 하고 그다음에 작은 성과들로 동료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쌓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면 여기서 1인분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전적인 환경으로 알려진 이 토스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한편으로는 이곳이 어떤 문화를 가진 조직인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챕터 1 생존하기입니다. 처음엔 잘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단 이 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계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남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이 토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배워야 했어요. 빠르게 익혀야 한다면 투입 시간 대비 최고로 효율을 높여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걸 실제 업무에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교육 훈련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 전이라고 하는데요. 배운 걸 실제로 일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주요한 원인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운 내용이 업무와 실제로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잘 지원해 주는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스피치를 배우더라도 그냥 교재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해보는 경험이 훨씬 도움되잖아요. 그 무대가 안전하고 동료들이 지지해주는 분위기라면 더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그래서 생존 전략 첫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면서 네트워킹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관련 업계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배우고 더불어 제가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저의 자산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동료들이 정리한 자료를 빠르게 흡수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시켰고요. 이 과정들을 또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네트워킹을 쌓았어요. 스터디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습해봤어요. 제가 맡은 제품의 문제들을 팀원들과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바로 즉시 스터디가 끝나고 업무에 활용을 했고요. 다른 스터디 팀원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동료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저의 제품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고요.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메신저에 스터디 하실 분 하고 제가 글을 쓰면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금세 모였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고민도 공유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PO라는 직군이 사람을 움직이고 협업하고 설득하는 직무인데요.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순간에 또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스터디로 공부하고 사람도 만났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는 스터디나 책으로는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역할이 저는 처음이기도 했고, 토스라는 곳은 다른 곳과는 달라서 이곳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존 전략 두 번째, 뛰어난 동료로부터 일하는 방법을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일 잘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푸는지, 어떻게 팀을 이끄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모두 관찰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토스는 이런 배움을 주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매주 열리는 전사 위클리 미팅에서 대표 승건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고요. 동료들의 실패 사례와 교훈들로부터 레슨 런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메신저 채널과 문서를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동료들에게 주저없이 달려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제가 다 조언을 구하면서 문의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기꺼이 도와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기출문제와 해답들을 보면서 어떻게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저는 이 배움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첫 번째, 그대로 따라해보기입니다. 동료들이 쓴 문서 구조를 똑같이 흉내내서 작성해보고 회의에서 어떤 흐름으로 말을 꺼내는지 그대로 연습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재정의해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지? 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게 진짜 문제일까? 부터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에서 마주친 문제마다 진짜 문제는 뭐지? 하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저 동료라면, 저 일을 잘하는 동료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봤을까 떠올려보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닥친 문제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열려있는 모든 자료들을 찾아봐서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빠르게 참고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저만의 일하는 프레임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온 관찰과 연습은 제가 새로운 팀에 갈 때마다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챕터 2, 신뢰 쌓기입니다. 앞선 두 가지 생존 전략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학습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을 기반으로 팀과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단계예요. 토스는 신뢰를 얻는 동료들의 공통점을 찾고 이것을 코어 밸류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 가치가 저희 회사에서는 평가 지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 사진 찍고 계신데 네, 나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네, 이렇게 제가 앞선 생존하기 전략에서는 주도적으로 학습하라는 코어 밸류를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신뢰 전략에서는 피드백을 자주 구함으로써 팀 내 신뢰를 확장하고 개인의 목표보다 토스팀의 미션을 우선하면서 팀 바깥에서 신뢰를 얻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뢰 전략 첫 번째, 팀 내에서 신뢰 확장하기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신뢰를 확장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동료들에게 많이 요청했어요. 사실 피드백을 요청하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새로운 팀에 배정되면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지 저의 상위 레벨과 동료들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대화를 통해서 저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요. 이를 기준으로 업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 중간에서도 중간중간에도 해고를 하면서 제가 더 잘할 거는 없는지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토스는 이렇게 피드백 문화가 활발한데요. 이 피드백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피드백이 다소 좀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이 피드백을 내가 수용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은 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제가 성장했을 때 더 나아진 모습을 그리면서 최대한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으로 인해서 저의 부족한 점만 보여서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버크만 검사, 티니지먼트 검사와 같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강점 진단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의 강점을 찾아본다거나 주변에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동료들을 붙잡고서 저 뭐 잘해요?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저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뢰 전략 두 번째, 팀 밖에서 신뢰 확장하기예요. 팀 내부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다면 조직에서 저 사람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쌓을 차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제가 맡았던 개인정보 안심 리포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토스에는 꼭 필요하지만 유저들이 자주 찾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어떠세요? 재미없어 보이시죠? 재미있어서 매일 유저가 들어와서 사용해야 할 그런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유저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토스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을 유저가 많이 들어오게 만들게 하거나 단순히 기능 개선만으로는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이 가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내 제품을 넘어서 조직의 미션에 기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팀 안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팀 밖의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 끝에 저의 제품만 바라보지 않고 토스가 가진 더 큰 메시지와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의 날과 정보보호의 달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활용해서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토스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유저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소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브랜딩 팀, 인터랙션 팀, UX 라이팅 팀 등과 함께 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 시즈널 캠페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는 굉장히 딱딱한 주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가볍고 귀여운 미니 이벤트로 풀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서 보이시는 방탄보호막이라는 것을 누르면 실제 보호막 인터랙션이 구현되고 그리고 이 방탄보호막이 토스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자 했는지 풀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을 유저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유저가 토스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팀 내에서 저의 제품만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보다 팀 바깥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이벤트로 만들어 봤을 때 어때 보이시나요? 그래도 훨씬 나아 보이죠? 결과적으로 이 캠페인은 보름 만에 163만 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맡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보안 서비스 전반을 많은 유저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고요. 토스가 개인정보와 보안의 진심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약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제품이 어떻게 조직의 미션과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팀 바깥의 자원을 활용해 보는 것. 이런 시도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조직 안에서 신뢰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예요. 성과 내기입니다. 팀 내부와 바깥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 성과로 결과를 입증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아직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작은 성과를 만들어낼 때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과 전략 첫 번째, 과거의 최선을 의심하기입니다. 제품 초기에는 항상 빠르게 제로 투 원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수많은 실험을 진행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제품을 이어받는 저 같은 플랫폼 PO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레거시들과 함께 이 제품을 전달받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유산은 과거 누군가의 최선이었다. 과거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 당시의 한계를 이해하고 지금 다시 시도해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저의 마인드 세팅이었는데요. 새로운 제품을 맡을 때마다 과거의 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도 과연 맞는 걸까? 환경이 변한 지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더라도 기존 제품을 더 성장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질문들을 던져서 좋은 결과를 낸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2년 전 카드 신청 퍼널의 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요. 기존 안 대비 실험안의 전환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3.7%포인트 혹은 마이너스 8.6%포인트 낮아져서 기존 안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실험을 종료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후속 실험이 진행되진 않았었는데 2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계속 해보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저는 이렇게 다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지난 실험에서는 A카드사로 진행했지만 카드사마다 신청 퍼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건이 조금 다른 B카드사로 실험을 해보고요. 카드의 개수를 3개로 실험군을 늘려서 특정 카드에만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편적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어요. 또한 지난번에는 속도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완성도를 높여서 작은 변수도 모두 줄여보고자 했어요. 사실 이 경우에는 2년 전보다 기술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술이 아니면 신청 완료율을 더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정말 수많은 QA 끝에 결국 이 실험은 2년 전과 달리 실험군이 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속도보다 완성도를 높였던 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주요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해본 덕분에 이렇게 작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멈춰있던 일이나 아니면 실패로 남아있던 시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성과 전략입니다. 성과 전략 두 번째, 틀을 깨고 실행하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뀐 점 중 하나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다른 조직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스에서는 근데 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이든 시도해봐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상상하고 고민하기 전에 실행해 보는 것.
이런 환경 덕분에 저도 조금씩 틀을 깨는 실행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저가 카드 신청 퍼널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행한 카드 콜센터 프로젝트였습니다. 연령대가 있는 유저들이 카드 신청 도중에 본인이 인증, 주소 입력과 같이 복잡한 단계에서 막히면 앱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카드 신청 전담 콜센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채용에서부터 교육까지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유의미할지 빠르게 입증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고 동료들의 용기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먼저 제품팀에서는 카드 신청 퍼널 내에 유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콜센터 진입점을 개발하고 그와 동시에 토스 계열사인 토스 CX와 협업해서 기존의 인력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켰고요. 그 결과 3주 만에 오직 토스에서 카드 신청하는 유저들만을 위한 카드 콜센터를 빠르게 만들어 봤어요. 빠르게 구축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콜센터를 통한 카드 신청이 유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량적인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었던 유저의 페인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다른 카드사 혹은 또 다른 서비스로 점차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토스의 계열사인 토스뱅크나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토스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과 실행에 달린 것 같아요. 저도 늘 크고 작은 도전을 마주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환경을 활용할수록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곳에서 함께하게 되신다면 왜 안 되지? 이건 왜 안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신다면 그 안에서 큰 성장과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존하기, 신뢰 얻기, 성과 내기까지 제가 써봤던 총 6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랍어 통역사로 일하던 제가 토스에 처음 붙었을 때 설렜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매번 했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동문이 열리면 전쟁터에 들어가는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았고 그냥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주변에 잘하는 동료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언젠가는 이 시간들을 내가 멋지게 견뎌내서 버텨내서 지금 바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꿈을 키워봤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매일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여전히 동료의 피드백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건 한계에 다다르는 도전은 늘 몰랐던 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곳은 그런 도전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이고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동료들에게 배우고 또 저의 방식으로 시도해 보면서 조금씩 저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잘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도전해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분명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토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도전을 여기서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무한 도전이잖아요. 그 도전의 길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다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